스탈린그라드 전투는 2차 대전 중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투로 전쟁 초반 승승장구하던 독일군이 이 전투를 전환점으로 해서 열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1941년 6월 대규모 기갑부대를 앞세운 독일군은 소련을 침공합니다. 엄청난 인적 손실이 발생한 독소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독일과 소련은 서로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상태였지만 히틀러는 처음부터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열등한 민족인 유대인이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피를 더럽힌다고 하며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고, 이와 더불어 소련의 슬라브족도 비슷하게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비 증강에 힘쓰고 있는 소련이 독일을 침공한다면 양쪽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소련을 굴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독일 지도부는 여름에 전쟁을 시작하여 겨울 전에 끝내기로 계획하였으며 개전 초반 독일군이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은 곧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군수 공장을 후방으로 옮기기 위해 수십만 대의 화물차가 투입되었고, 이렇게 옮겨진 군수 공장에서는 일주일 만에 전차와 대포, 항공기들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겨울이 다가오면서 방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독일군은 공세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942년 독일군 장성들은 모스크바를 재공격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히틀러는 소련 남부의 코카서스 유전지대를 점령하여 소련군의 석유 수송로를 차단하고 동시에 독일군의 고질적인 연료 문제도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히틀러는 군대를 A 집단군과 B 집단군 둘로 나누었습니다. A 집단군은 코카서스 유전지대로 진격하고 B 집단군은 스탈린그라드로 진격하라고 지시합니다. 스탈린그라드는 원래 볼고그라드라 불리는 작은 도시였는데 공산혁명 당시 스탈린이 이곳에서 왕당파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스탈린의 이름이 붙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징성이 컸던 스탈린그라드는 인구 50만 명의 거대한 산업도시로 성장하였고 소련 군수산업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T-34 전차의 주요 생산기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이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면 유전지대로 진격 중인 A 집단군의 안전도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1942년 8월 1200여 대의 독일 폭격기들이 폭격을 시작하면서 전투는 시작됩니다. 이 첫 번째 폭격에만 약 4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그들의 조직적인 공격에 스탈린그라드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B 집단군의 선두인 제6군은 파울루스 장군이 지휘하며 보병사단 11개와 장갑군단 1개로 구성되었고 전차 500대, 야포 7,000문, 말 25,000필, 병력 25만 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동쪽의 볼가강을 제외하고 모든 방향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소련군은 볼가강을 통해 병력과 물자를 계속 투입시켰지만 독일 공군의 공격으로 25%의 병력이 강을 건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령 강을 무사히 건넌다 해도 첫 전투에서 투입된 병력의 절반이 소멸되었습니다. 독일군의 압도적인 공격에 희생자가 늘어가자 두려움을 느낀 소련군 중 이탈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스탈린은 이렇게 도망가려는 소련군을 즉결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소련 병사들은 죽을 때까지 필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사수를 명령받은 소련의 추이코프 장군은 시가전 전술을 실시합니다. 휘하의 부대를 10명 안쪽의 소부대로 나누어 도시의 건물 하나하나에 배치시켰고 독일군과 강제로 백병전을 일으키는 전술로
이렇게 되면 독일의 항공기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고 전차를 이용한 기동전을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장기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T-34 전차의 지속적인 등장도 독일군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의 전차 공장은 총알이 날아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조립을 멈추지 않았으며 도색도 되지 않고 기관총도 장착되지 않은 전차들이 그대로 출고되어 투입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공장의 작업자들이 직접 전차를 몰고 나와 전투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1942년 10월 독일군들이 도시의 90% 이상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소련군은 볼가강을 끼고 완전히 포위되었지만 엄청난 수의 병사들이 투입되면서 마지막 남은 교두보를 겨우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겨울이 오기 전에 도시를 점령해야 했고 소련군은 반대로 겨울까지는 어떻게든 도시를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강이 얼면 대규모의 지원병과 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련군 지도부는 수세에 몰려있는 이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만한 방책에 고심하게 되고 드디어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독일군을 역포위하는 천왕성 작전을 수립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의 비집단군은 선두에 정예부대인 독일군이 위치하고 좌우와 후방에는 루마니아군과 헝가리군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독일군에 비해 무장이 빈약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이를 간파한 소련 지도부는 90만 명의 대병력을 직결시키고 양측면으로 공격을 가하여 독일군을 포위하겠다는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소련 지도부는 이 작전의 승패가 기밀 유지에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명령은 구두로 전달하였으며 무선이나 문서의 사용은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소련군의 대병력이 독일군을 우회에 진격하자 후방의 루마니아군은 정찰을 통해 이를 관측하고 독일의 즉각적인 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소련군이 도시 방어를 위해 투입하는 병력이라 판단하고 지원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1942년 11월 드디어 소련군의 대규모 반격이 시작됩니다. 소련군의 공격을 받은 루마니아군은 삽시간에 무너지게 되고 뒤늦게 독일군 기갑군단이 지원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시의 좌우 방면으로 진격을 시작한 소련군은 작전 개시 3일 만에 스탈린그라드의 서쪽에서 조우하게 되면서 작전은 성공하게 되고 독일군 25만 명은 도시 안에 완전히 포위됩니다. 독일군의 장군 파울루스는 소련군의 전력이 더 보강되기 전에 빈약한 서쪽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독일군에게 후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슬라브족에게 게르만족이 패배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퇴 요청을 거부하고 도시 사수를 명령합니다. 독일의 만슈타인 원수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제4장갑군을 이용해 탈출로를 개척하고 제6군도 이때를 맞추어 서쪽으로 진격하면 탈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작전이 실행되는 동안 제4장갑군의 11기갑사단은 소련군의 주의를 끌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그들의 전차군단 사이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11기갑사단이 소련군의 주의를 돌린 사이 제4장갑군은 탈출로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목표 지점까지 도착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해야 할 제6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울루스는 도시를 사수하라는 히틀러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탈출을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파울루스가 탈출을 거부한 이유로 히틀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독일군은 식량이 없는 상태에서 실탄마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탈출을 하고 싶어도 탈출할 능력이 없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히틀러는 수송기에 의한 공중보급으로 제6군을 유지하려 했지만 수송기로 25만 명에게 보급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독일군에게 필요한 하루 보급량은 600톤이었는데 공군이 수송할 수 있는 하루 최대 물자는 300톤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날씨가 좋고 가동률이 최상일 때를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좋지 않아 수송기가 뜨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따라서 하루 평균 공수량이 70톤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효율적이지 못한 보급 행정 시스템으로 병사들에게 필요한 식량, 연료, 방한 물자 등은 제대로 보급되지 못했고 엉뚱한 철모나 치약, 콘돔 등이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식량이 부족해진 독일군은 수송수단으로 사용하던 말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곧이어 아사자와 동상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파울루스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히틀러에게 독일군의 항복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독일군의 패배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독일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유능한 장교들을 탈출시키기 시작합니다. 비행장에서는 도시를 탈출하기 위한 장교들의 쟁탈전이 벌어졌고 비행기에 타기 위해 조종사에게 뇌물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를 이용한 탈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소련군은 대공포와 전투기로 독일군의 수송기를 공격했고 결국 독일은 수많은 수송기와 우수한 장교들을 잃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1943년 파울루스는 다시 한번 히틀러에게 항복 허가를 요청하지만 히틀러는 이를 거부하면서 대신 파울루스를 원수로 진급시킵니다. 독일 육군의 원수 중 적에게 포로가 된 원수는 없었기 때문에 파울루스를 원수로 진급시킨 의미는 자결하여 명예를 지키라는 암묵적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파울루스는 히틀러의 마지막 명령을 거부하고 소련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천왕성 작전으로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되었던 25만 명의 독일군은 9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복을 한 9만 명은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살아서 고향인 독일로 돌아간 인원은 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독일군은 약 7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련군의 사상자는 독일군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련 측에서 사상자 숫자를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대규모의 독일군이 포위 섬멸당한 최초의 전투로 일방적인 독일군의 공세로 진행되던 독소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평가됩니다. 이 전투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소련군은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게 되고 유럽을 평정했던 독일 제국은 점차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상으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였습니다.